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팀을 망쳐버린 축구감독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게리 네빌입니다. 맨유 레전드 수비수였던 네빌은 2015-2016 시즌 야심차게 스페인 전통의 명가 발렌시아 감독직을 맡았습니다. 당시 로날드 쿠만 시절부터 시작된 암흑기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발렌시아였지만 네빌은 성적 부진으로 단 4개월 만에 경질되었습니다. 메시, 네이마르, 루이스 수아레즈로 구성된 MSN 트리오를 앞세운 바르셀로나에게 당한 0대7 참패는 네빌 감독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경기로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28경기를 지휘했고 39득점, 38실점을 기록했으며 무려 11경기에서 패배한 네빌은 스페인 무대 최악의 잉글랜드 출신 감독으로 기억되고 말았습니다. 리그는 15라운드부터 30라운드까지 지휘했는데 승리는 단 3경기, 그리고 무실점 경기는 0경기였습니다. 오히려 리그 중반까지 이끌었던 누누 산투 감독은 무실점이 5경기나 있었으니까 네빌은 무능 그 자체였습니다. 놀라운 건 2023년 맨유의 테너 감독이 리그 중반 26경기에서 33골, 41실점, 13패로 네빌의 발렌시아보다 더 안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9위는 로베르토 마르티네스입니다. 월드컵 3위, 유로 8강, 국가대표 감독이라면 칭찬받아야 할 성적표로 될 수 있지만 그 팀이 황금 세대의 벨기에라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은 이미 에버튼에서 실패를 경험한 감독이었지만 그는 놀랍게도 벨기에 대표팀 지휘봉을 2016년 8월에 잡았습니다. 부임 당시 벨기에는 피파 랭킹 세계 2위 팀으로 최전방에 루카쿠를 시작으로 벤테케, 데브라이너, 에당 아자르, 뱅상 콤파니, 얀 베르통은, 토비 알더베이럴트 등 모두 월드클래스급 활약을 펼치는 선수 팀의 주축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트로피와는 거리가 멀었죠. 마르티네스 감독은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선 3위의 성적을 거두긴 했지만 16강 일본전 아니란 전술로 탈락의 희생양이 될 뻔했고 2017년 멕시코와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자 데브라이너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리 재능에 너무 많은 것을 걸고 있다. 전술이 충분하지 않으면 멕시코 같은 나라 상대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마르티네스 감독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마르티네스의 벨기에는 2022 월드컵에서 결국 조별리그 탈락, 벨기에 황금 세대가 치르는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은 최악의 엔딩을 맞이했습니다. 놀랍게도 마르티네스 감독은 2023년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었습니다. 8위는 마라도나입니다. 2008년 11월 아르헨티나 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마라도나 감독은 이후 월드컵 남미 지역 예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며 코치 경험이 없다는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남미 예선에서 5위에 머무르며 탈락 위기에 몰릴 때 아르헨티나는 예선 6경기를 치르면서 단 2승밖에 거두지 못했는데 더한 건 그가 지휘봉을 잡은 후 무려 76명의 선수를 기용하는 등 지나친 선수 실험으로 눈총까지 받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2009년 11월 팀이 위기로 휘청거릴 때 마라도나 감독은 피파로부터 2개월간 감독 자격을 박탈당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월드컵 예선이 끝난 후 기자회견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었죠. 그가 감독직으로 복귀한 후에도 실험은 멈추질 않았고 그가 부임한 이래 15개월간 16경기를 위해 소집한 선수가 연 인원 100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2010년 당시 월드컵 명단을 보면 너무 공격에 몰빵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해버립니다. 이것만 빼더라도 유럽을 씹어먹은 밀리토, 캄비아소, 자네티 이외에도 마스체라노, 이과인 등이 있어 진짜 감독만 제대로였다면 메시의 월드컵 한이 그렇게 쌓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라도나가 더 많이 욕을 먹었던 건 전임 감독 페케르만 비엘사가 지휘봉을 잡았을 땐 결과와 상관없이 경기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7위는 라파엘 베니테즈입니다. 2010년 레알 마드리드로 떠난 주제 무리뉴 감독을 대신해 인터밀란 지휘봉을 잡은 베니테즈 감독은 수비 중심이었던 팀 전술을 미드필더 중심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전력이 약해지는 역효과만 나타났습니다. 결과는 전 시즌 리그 5연패와 트래블을 일으켰던 왕조가 단 4개월 만에 리그 7위로 추락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클럽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모라티 회장의 돌아선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베니테즈의 저주는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2011년 여름 에버튼 감독으로 취임을 했는데 리그 중반부 최악의 성적으로 리그 순위가 16위까지 떨어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22경기에서 승률은 단 31%. 그는 6개월 만에 에버튼 감독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6위는 프랑크 데부어입니다.
2016년 인터밀란은 만치니 감독 대신 네덜란드의 프랑크 데보를 감독으로 선임합니다. 하지만 선임 10경기 만에 팀은 리그 14위로 추락했고 데보어는 85일 만에 경질이 되고 맙니다. 3년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는데 너무나 빨리 감독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고 데보어 스스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경질될 때 인터밀란이 9경기 동안 무실점을 한 경기는 엠폴리전 단 한 경기뿐이었습니다. 후임으로 온 피올리 감독은 시즌 후반 말아먹긴 했어도 시즌 중반에 10경기 중 9경기를 승리로 장식해서 얼마나 현대축구에서 감독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데보어는 이듬해 2017년 EPL 크리스탈 팰리스 감독이 되었지만 단 77일 만에 또 경질되면서 EPL 역사상 가장 최단기간 경질 감독이 되었습니다. 5위는 포체티노입니다. 포체티노는 과거 토트넘에서 본격적으로 감독으로 이름을 날릴 시점까지만 해도 뛰어난 명장 중 한 명으로 꼽혔습니다. 2014-2015 시즌부터 토트넘을 맡아 유망주 육성과 선수 영입, 선수단 관리 능력에서 탁월한 능력을 선보이며 2018-2019 시즌 리그 2위, 유럽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까지 일궈냈습니다. 그러나 제자 손흥민과 작별한 이후로는 좀처럼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021년 1월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했지만 첫 시즌 리그 우승까지 놓쳤고 두 번째 시즌 챔스에서 부진해 2022년 여름 조기 퇴진했습니다. 무려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가 함께 뭉친 선수단이었지만 포체티노의 지도력은 세 선수를 제대로 조화롭게 융화시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2023-24 시즌 첼시에 부임하며 EPL로 복귀했지만 1조 8천억에 이르는 선수단으로 리그 6위라는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콜 팔머의 독보적인 활약이 없었다면 어떤 순위로 시즌을 마감했을지 가늠조차 힘들었고 그렇게 그는 한 시즌 만에 첼시 감독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4위는 그레이엄 포터입니다. 2019-20 시즌을 앞두고 브라이튼 사령탑 자리에 앉은 포터는 빅클럽들을 잡아내며 브라이튼을 중위권으로 올려놓아 핫한 감독으로 떠오릅니다. 2021-22 시즌에는 브라이튼을 이끌고 리그 9위로 마무리하자 첼시의 관심을 받았고 투엘 감독의 후임으로 첼시의 지휘봉을 잡게 되었습니다. 브라이튼 팬들 입장에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시즌 개막 후 브라이튼에서 6경기만 치르고 돌연 첼시로 옮겨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첼시액은 최악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포터는 첼시에 부임한 감독들 중 최저 승률을 기록하며 부진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2022-23 시즌 도중 리그 11위로 추락했고 결국 첼시와의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3위는 레몽 도메네크입니다. 2010 월드컵 최악의 감독은 프랑스 대표팀의 도메네크 감독이었습니다. 카메룬의 조별 3전 전패를 야기한 폴 르갱을 제치고 최악의 감독이 된 도메네크는 프랑스 선수를 하나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선수들이 서로서로 그룹을 만들었고 그들끼리 싸움도 있었죠. 그루키프가 아넬카 등을 비판했고 사과까지 했지만 아넬카는 리베리 발부에나 갈라스 등과 함께 그루키프를 왕따시켰고 주장인 에브라조차 이 사건에 참여해 대표팀이 얼마나 막장이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프랑스는 1무 2패, 조 4위, 월드컵 29위, 1득점 4실점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들며 이른바 남아공 쇼크라는 흑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에브라는 이 당시 아넬카를 대회 직전 집으로 돌려보낸 감독에게 반기를 들어서 월드컵 이후 A매치 5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2위는 클린스만입니다. 2008년 바이에른 뮌헨 감독으로 부임한 클린스만은 구단 수뇌부는 물론 선수단과도 불화에 휩싸이며 1년도 안 돼서 경질당했습니다. 당시 수비수 필립 람은 훗날 클린스만 감독이 오고 8주 만에 모든 게 잘 풀리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았다라며 공개적으로 그를 저격했습니다. 헤르타 베를린에서 단 2개월 만에 지휘봉을 내려놨는데 구단과 일절 상의 없이 페이스북 라이브로 깜짝 사퇴를 발표해 베를린 팬들은 감독이 도망갔다라며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러 그는 한국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게 됩니다. 결과는 무전술과 해외에만 있으려 하는 의지 부족, 선수단 장악 실패, 국민을 무시하는 인터뷰까지 겹쳐 그는 1년 만에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위약금 100억은 그대로 클린스만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망의 1위는 토마스 투엘입니다. 2024년 여름 투엘 감독이 물러나고 콤파니 감독으로 바뀌면서 뮌헨은 큰 변화를 겪습니다. 먼저 맨시티의 레전드 출신 수비수가 감독으로 오자 뮌헨의 수비는 투엘 시절보다 안정적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사실 투엘 시절이 최악이어서 정상화가 되었을 뿐이었죠.
새로운 수비수 영입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파메카노 김민재 두 센터백이 전 시즌과 마찬가지로 등장했고 콤파니 감독의 새로운 압박 전술은 모든 선수들이 수비에 가담할 수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투엘 감독이 우파메카노 김민재의 수비 동선 정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뒷공간 노출이 많았던 반면 콤파니 감독은 모든 선수들이 수비에 관여하는 세심한 전략으로 센터백들에게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투엘 체제에서 49경기 63실점, 경기당 평균 1.3골을 내줬던 미네는 21세기 들어서 가장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고 11시즌 연속 리그 우승을 깨지게 만들었습니다. 콤파니 미넨이 챔스에서 강팀과 만나봐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겠지만 리그 중반까지 이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투엘 감독의 악평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